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종합적인 지문 형태입니다. 103조와 104조 폭리행위까지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정려 계약은 무효다, 그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요? 그 정려 전체가 무효다, 그죠? 불법 조건이기 때문에. 예. 조건만이 무효다, 이렇게 속입니다. 예.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조건만을 따로 떼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조건이 붙은 법률의 전체가 무효됩니다. 반대로 뭐요? 첫 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 그죠?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려 계약은 유효죠, 그죠? 해제 조건의 정려가 무효. 그 다음,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적의 약정은 뇌물 103조 위반은 무효. 그 다음, 불공정 법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요? 피해자의 공박 등을 어느 하나로 족하다, 그죠? 모두 구비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4번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이 불공정 행위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이다. 틀렸습니다. 그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주 등장한 지문은 아니지만 이 지문도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한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폭리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103조와 다른 점이 뭐예요? 103조는 이행 이후에는 어떤 이유도 반환 청구 못하죠. 근데 폭리 행위는 폭리자만이 나쁘기 때문에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뭐예요? 그 매매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이를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재소 합의가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만약에 합의를 유효로 해석하는 순간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104조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재소 합의는 104조의 취지에 반해서 무효이다입니다. 무효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법률의 내용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불법 조건이 붙어도, 그죠? 내용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그때는 뭐예요? 법률의 전체가 무효다, 그죠?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무효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폭리행위에 관한 질문이 진행될 겁니다. 25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불공정 법률에 관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1번, 아주 중요합니다. 갑을 간에 뭐요? 매매가 폭리행위로 무효라면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추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공정한 매매 계약으로 뭐요?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예, 전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 최근에 104조 파트에서는 가장 주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이란 무효는 절대 무효 맞습니다. 그 지금 뭐요? 전환은 될 수 있다, 그죠? 절대로 추인은 못하지만 전환은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당행위가 뭐요? 폭리행위로 무효이다 여부는 판단 시기 언제입니까? 행위 당시다, 그죠? 판단 시기. 법률 행위 당시에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뭐요?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면 뭐요? 그때는 결론. 불공정 행위가 아니어야 되죠, 그죠?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봅니다. 즉, 당의 법률에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뭐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 뭐요? 그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지 아니했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뭐요? 문제가 생겼더라도 불공정이 될 수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3번 공박동원하기 공박. 항상 공박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인의 행위가 104조 문제가 될 때 뭐요? 그 요건 중 경솔과 무경험은 행위자인 대리인. 공박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보죠. 그 다음 4번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불공정 법률가 성립하려면 요건 주관적으로 뭐요? 피해자가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자여야 되고, 폭리자가 뭐요? 여하튼 피해자의 공박 등의 사정을 알고서 뭐요?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객관적으로 뭐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객관적 조건이죠. 객관적 조건이기 때문에 뭐요? 구체적 개별 사안에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틀다 그죠.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서? 일반이다 그죠. 일반인. 얼핏 보면 틀립니다. 즉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 조건이죠. 따라서 행위 당시에 뭐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누구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시각. 그 다음 5번도 단골이죠. 불공정 범죄가 성립하려면 여하튼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죠. 그래서 당해 법률에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인정이 된다 해서 뭐요? 그 자체가 공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그죠. 예, 추정된다 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요? 예, 정답이 2번이죠 그죠. 예,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자, 26번으로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보세요.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었다 그죠. 그럼 결론 마지막에 그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죠 그죠.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그죠. 즉 행위 당시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었다면 뭐요? 그 법률은 불공정 법률가 아니다가 돼야 되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죠. 즉 해당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 그래서 그 이후에 뭐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뭐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공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 2번 폭리자에게 뭐요? 악의가 없다 그죠.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즉 불공정한 법률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에게 뭐요? 이용의사, 악의가 있어야죠 그죠.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대리인입니다. 그때 공박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박. 대리인의 행위가 104조가 문제가 될 때 뭐요? 공박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인. 나머지 경솔, 무경은요?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죠. 예, 대리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지문만 되게 깁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죠. 그때 절대 추인을 못한다 그죠.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할 수 있다죠. 예, 중요합니다. 4번 지문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예.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절대 추인 안 됩니다. 다만 공정한 가액의 매매로 뭐요? 전환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보세요. 여기까지 어떤 지문이요? 아무런 대가나 부담 없이 일방이 상대와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즉 무상행위다 그죠.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행위여야 되죠.
그래서 여하튼 무상행위는 불공정 법률가 될 수 없다죠. 없다. 자, 그럼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되죠. 예, 정답은 1번이고. 자, 27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은 이제는 절대 안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생활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궁박의 원인은 불문이죠. 그죠? 궁박의 원인 불문. 따라서 경제적 궁박의 한정이 된다. 바로 틀렸습니다. 궁박의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그죠? 정신적, 심리적, 불문합니다. 그 다음, 계속이죠. 대리 같으면 뭐요? 항상 뭐만 신경 쓰면 돼요? 그 요건 중 궁박이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나머지 경솔 부경은 대리.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정려입니다. 정려는 무상행위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않는다. 그 다음, 리얼 중요하죠. 불공정 법률은 뭐요?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추인할 수 없다. 다만,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예. 절대로 추인 못 합니다. 전환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경매입니다. 경매는 불공정 법률에 관한 규정이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 경매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공정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28번 지문으로 갑니다. 103조와 104조를 함께 묶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정은 대가 약정이요. 소송 사건에서 정인으로서 그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됐다. 그죠? 예. 진실 정언의 대가 약정은 그 대가 수준이 뭐요? 용인할 수 있는 수조를 초과치 아니하면 유효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의 물권적 정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럼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3번.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죠? 폭리가 되려면 뭐요? 폭리자가 당사 측에 이 같은 사정을 뭐요? 알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거기다 밑줄거죠. 이용 의사가 뭐요? 없다면 그때는 폭리 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궁박 등을 알고서 이용하고자 하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불공정 법률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죠. 그죠? 그럼 답은 찾아낼 수 있죠. 조합하면. 자, 근데 설명드릴게요. 자, 2번, 지금 엉뚱한 거 했다고 그죠? 예, 정답은 몇 번이요? 예,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 그죠? 예. 자, 2번 지문을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무효 체크할게요. 결론. 법률에가 지금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죠? 근데 무효는 뭐예요? 어떤 표현이 와야 돼요? 무효는 주장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왜? 무효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면 뭐예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그 어떤 자는 뭐예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틀립니다. 무효라고 일단 결론이 났다면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지만 무효는 뭐예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뭐예요? 무효이면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뭐예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시행령 위반이 아니다죠.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예를 듭니다.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합니다. 그때 이자가 자기 앞으로 뭐요?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뭐요? 이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이중 매매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 뭐요? 무효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는 소유자 아니다. 그죠? 직접 등기 말소는 청구 못하지만 이자는 대해서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뭐요? 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는. 그래서 일단 뭐요?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요? 일단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해서 뭐요? 그 계약이 무효이다. 그죠? 무효는 누구에게는 무효. 그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따라서 무효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뭐야?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무효가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무효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뭐예요? 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자는 자신 앞으로 등기 명의가 되어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자에게 반환을 청구했을 때 어른 무효임을 이유로 뭐예요?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뭐예요? 거부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답니다. 29번 갑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박. 공박은 원인은 불문이다. 그죠? 예.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 다음 2번. 무경험 딱 한 번 순서 속에서요. 무경험은 뭐예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그죠? 예. 특정 거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은 아니다. 그 다음 대리가 뜨면 뭐야? 항상 공박만 조회하시면 돼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죠? 맞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 그 다음 현재한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뭐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한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법령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5번 어디가 주의하는지 보세요. 통례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자, 앞에서도 하나 있었죠. 그죠?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어디가 들죠?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대가관계의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는 객관적 요건이죠. 따라서 누구의 입장에서 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춰서 뭐요? 일반의 시각에서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한다. 그죠? 예, 객관적 요건입니다. 객관적 요건. 따라서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30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이제는 외웠죠. 그죠? 불공정 법령에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것이 뭐예요? 무형의 전환할 수 있다. 그죠? 무형의 전환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피해자에게는 공박 등이 필요한데, 그죠? 이들은 어느 하나만, 그죠? 갖추면 된다. 다 갖출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3번요. 오늘 지금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죠? 불공정 법률행위는 대가관계에 있는 뭐요? 유상행위면 단독행위도 가능하다. 그죠? 단독행위도 불공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의 포기 같은 단독행위라도 뭐요? 불공정 법률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안 되는 것은 정려 등의 무상행위 경매다. 그죠? 예. 유상행위라면 단독행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의 정명책임은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피해자다. 그죠? 피해자가 입증이 돼요. 다 정명책임 다 누굽니까? 주장자가. 그죠? 근데 차고 파트에서 우리가 그때도 하겠지만 차고의 경우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누가요? 상대방이에요. 그 다음에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누가요? 상대방이에요. 그 두 가지만 빼놓고는 다 누가요? 주장자가. 그래서 무효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취소는 뭐요?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고죠. 그래서 5번 답은 쉽다 그죠? 절대로 초인은 할 수 없다 그죠? 예, 전환은 할 수 있지만. 자, 지금까지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논점이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해석. 근데 해석 파트에서는 주로 뭐요? 자연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한다 그죠? 자, 근데 어렵게 출제되면 이와 같은 형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누가 간에 체결됐죠? 갑을 간에. 근데 보니까 뭐요? 그 명의는 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방은 뭐요? 어림이 분명하다 그죠? 근데 을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뭐요? 갑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뭐요? 타방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때 을의 상대방은 행위자인 갑이 되느냐 병이 되느냐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뭐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자, 해석의 문제에다 체크하시고 그 표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한지 볼게요. 갑과 을이 뭐요? 이름은 병으로 뭐요? 되어 있지만 갑을 당사자로 갑을이 이해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요? 남의 이름은 뭐요? 대신 썼을 뿐이다 그죠? 즉 자신 이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뭐요? 엉뚱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죠? 예. 즉 지금 제가 설명한 얘는 뭐요?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갑남이 뭐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태폐업소에 뭐요? 어떤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한다 그죠? 근데 자기 이름을 달고 계약을 못 하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남의 이름을 써서. 그렇지만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행위자는 갑이 되겠죠. 따라서 명의는 뭐요? 병으로 되어 있더라도 뭐요? 갑을이 모두 그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인 갑을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하면 당연히 갑이 당사자가 됩니다. 자, 근데 3번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뭐요? 행위자인 갑이냐 명의인이 뭐요? 병이냐에 대해서 갑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요? 당연히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뭐요? 평가해서 그때는 당연히 뭐요? 나는 병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내 업소에 와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같은 계약을 했을 때 나는 그 자 이름이 진정한 갑인지 병인지 알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요? 갑을 병의 이름을 쓰고 있는 갑을 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때는 갑이 계약 당사자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행위자가 뭐요? 행위는 하지만 엉뚱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그죠? 그때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가 을의 상대방 당사자 되냐 문제는 해석의 문제인데 그때 뭐야? 갑을이 의사가 일치했다 그죠? 그럼 그 일치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를 정하면 돼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을이 누구를 당사자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4번. 그래서 갑을 모두 뭐예요? 명의자를 당사자로 생각했어요. 당사자로 합의한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갑이 병을 대신해서 행위한 거다 그죠? 그때는 갑의 대리권 전부와 무관하게 갑을이 합의한 대로 병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 다음 5번요. 계약 당사자에 가서 갑을의 의사가 일치치 않고 그때 뭐야? 을이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병을 자신의 상대방으로 생각했다 그죠? 그럼 그 병이 당사자 돼요. 근데 병이 보니까 허무인입니다. 그렇다도 뭐야? 당사자 누굽니까? 갑이 아닌 병이 당사자 돼요. 그런데 이 경우 결론 법률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존재해야 되죠. 그럼 당사자 일방이 없죠, 그죠? 그럼 법률은 불성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을이 갑을 당사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요? 병을 당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인이지만 병이 당사자가 되는데 존재치 않기 때문에 뭐요?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요?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행위자가 뭐요?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뭐요?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 뭐요?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상대방과 했다 그죠? 그때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뭐요? 을의 상대방인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이냐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때 뭐요? 갑을이 모두 뭐요? 갑을 당사자로 생각하면 갑이 당연히 당사자 되고 그때 뭐요? 행위자인 각각 병중 뭐요? 누가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치 않는다면 일치한 바가 없다면 뭐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누구를 자신의 상대방으로 인식했냐에 따라서 당사자를 정합니다. 그때 갑을이 뭐요? 모두 명의자인 병을 당사자로 생각했다면 뭐요? 그때 갑이 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때 대리권 존부와 상관없이 병이 당사되고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 없다면 무권대리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 다음 5번 갑을의 의사가 뭐요? 일치치 않을 때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뭐요? 명의인인 병을 당사로 생각했다고 하죠. 그럼 병이 당사가 돼요. 근데 이자가 뭐요? 존재치 않는다면 계약은 불성립이 될 뿐입니다. 당사는 병이 돼요. 갑이 되는 게 아니라. (32번) 갑니다. 32번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당사자 확정 및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질문이 뭐예요? 말만 어려워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금융실명제죠.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금 통장을 만들려면 뭐예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자, 그럼 상주 보세요. 예금 명의자가 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 돈은 을 거예요. 을이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 못하니까 뭐예요? 명의자 갑의 이름을 빌어서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자가 뭐예요?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실명 확인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앞으로 실명 확인이 이루어졌습니까? 명의자인 갑 앞으로 실명 확인이 됐어요? 왜? 갑이 더 그죠? 갑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됐어요. 그럼 당연히 실명법에 하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 되는 거예요? 갑이 됩니다. 갑이. 을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갑이 당사자 됩니다. 또 갑이 그럼 은행은 뭐예요? 을이 예금을 인출 요구했을 때 예금을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갑이 인출을 요구했을 때 내어줍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에서는 뭐예요? 여하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기들께 뭐예요? 실질적인 자금 출혈 누가 했냐 상관없이 뭐예요? 그 명의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그 다음 자, 2번 지문만 길 뿐이요. 우리 차고 파트에서 있는 판례입니다.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에 관해서 뭐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 뭐요? 피해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뭐요? 포기키로 약정했어요. 즉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외상이 전혀 없다 그죠? 가벼운 사고이죠. 덜컥 일정 금액 뭐요? 소액만 배상받기로 하고 일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키로 약정했죠. 근데 전혀 예상도 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다. 그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차후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 모든 후발 소홀에서는 배상 청구를 포기한 거로 해석할 수 없다 그죠. 즉 예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후발적 손해가 있으면 이와 같은 합의를 뭐야?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과 같은 사실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대리인에게 뭐요? 대리권이 없다 그죠. 그때는 무슨 문제요? 무권 대리의 문제일 뿐. 계약의 당사자가 뭐요? 당사자는 대리인이 당사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뭐예요? 본인이 된다 보죠. 근데 본인이 되지만 대리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예요? 본인에게는 무효된다 보죠. 예. 그 다음 4번 갑이 을로 행세를 하여. 자, 거기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행위는 누가 했어요? 갑이. 그런데 자기 이름을 써 이거 뭐야? 을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을명의로 병과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병으로부터 인도와서 거주하고 있고 상대방 병도 뭐야? 병도 행위자인 갑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 누굽니까? 을과 병이 아니 뭐요? 각과 병이 되는 거죠. 그죠? 각과 병. 즉 자신의 이름은 뭐요? 본명을 밝히지 않고 뭐요? 타인의 이름을 써서 계약을 했다. 그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 계약의 당사자는 뭐요? 자기다. 그죠? 네. 남의 이름을 빌려서 했지만 상대방이 그 자를 상대방 알기 때문에 네. 행위자인 각과 병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답은 쉽게 떴어요. 5번. 우리 법률 해석의 단골 제목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 상방이 모두 뭐요?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서 실제로 합의치 않는 Y 토지 계약 합의치 않는 뭐요? 토지 Y를 계약서의 목적물로 기재했다라도 뭐요? 실제 합의한 X 토지만이 매매의 목적물이 된다 그죠? 예, 자인적에서. 그래서 5번 지문은 우리가 자주 봤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 파트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다. 그죠? 자, 보세요. 갑을 간에 X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지번의 착각으로 계약서에는 뭐요? Y 토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매수인 앞으로 뭐요? Y 토지의 등기를 넘겨줬더라도 뭐요? 갑을 간에는 자연적 해석상 X 토지한 매매 계약만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을 앞으로 겪는 등기는 무효다. 그죠? 매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는 뭐요? 아무리 잘못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볼게요. 매도인 갑은 자신의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분 등의 착오로 뭐요? Y 토지에서 매수인 을명의로 이전 등기해줬다. 이건 설명 중 틀면서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갑, 을 간에 뭐요? X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중요한 것은 2번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X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 없다. 그죠? 따라서 매도인 갑은 X 토지와 매매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Y 토지는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Y 토지 앞으로 경제된 등기는 무효이다. 4번 Y 토지가 매수인 을로부터 뭐요? 제3자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되면 제3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다. 그죠? 예.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에는 공실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는 뭐요?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5번 사안의 경우 X 토지는 계약은 있었지만 아직 등기를 넘겨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고 Y 토지는 뭐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는 되었지만 매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31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법률의 행위 해석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뭐요? 우리 시험에서는 33번이 가장 많이 출제됐던 논점이다. 그죠? 주제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이 부분요. 자, 이런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자가 뭐요?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뭐요? 엉뚱한 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때 상대방 을의 상대방 계약의 타방 당사자가 뭐요? 행위자인 갑이 되느냐, 명의자인 뭐요? 병이 되느냐 여부는 해석의 문제이다. 그죠? 해석의 문제. 그때 각각 뭐요? 상대방 을이 명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뭐요? 갑을 당사로 이해하면 뭐요? 갑이 당연히 당사자가 되는 거고 행위자 각각 뭐요? 을 사이 당사자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뭐요? 상대방 을이 누구를 자신의 타방
당사자로 생각했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의 문제예요. 그다음 그래서 행위자각과 을이 모두 뭐예요? 명의자인 병을 당사자로 생각했다면 뭐예요? 갑이 대신했죠. 대리권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병이 당사가 되고 뭐예요? 대리권이 있다면 요건 대리가 되고 대리권 없다면 무건 대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쌍방이 뭐예요? 명의인은 뭐예요? 병을 당사자 생각했다고 하죠.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병이 당사자 됩니다. 그때 뭐예요? 병이 존재치 않는다 그죠? 법률이 당사자로 존재치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불성립일 뿐이요. 당사자가 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듣고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일일 문제로 볼게요. 일일 문제 1번 반사의 질서 행위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 미적을게요. 103조 2반 행위는 뭐예요? 이 행전을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한 건 뭐예요? 어떤 도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하죠. 예, 매일 문제요. 오늘 나갔던 문제요. 따라서 그 대차 계약으로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죠. 그죠? 예, 없다. 그 다음 103조 2반의 무효 동을 무효는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강박 또 그럴게요. 법률의 성립까지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가하다는 뭐예요? 이제는 마지막 103조 2반 무효 아니다 그죠? 예, 강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본처가 남편의 부척 관계를 용서를 했다. 그치 뭐예요? 첫 계약은 뭐예요? 그렇지만 용서할 때는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답은 쉽게 떴습니다. 법례가 103조 2반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밑줄 볼게요. 혈액 발생한 때 됐다 그죠? 혈액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다 그죠? 2번 갑니다. 불공정 행위가 하는 설명 중 어느 것은 전환 밑줄 볼게요. 불공정 법률에도 추인은 절대 못하죠. 그렇지만 전환할 수 있다. 바로 정답 1번. 그 다음 2번. 추인. 체크하시죠.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추인하도 유효될 수 없다. 그 다음 정년을 적을게요. 정년은 무상행위죠. 따라서 불공정행위 적용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4번. 경매를 적을게요. 경매는 마지막 줄. 불공정행위 될 수 없다. 그죠? 불공정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5번. 법률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런 경우. 마지막 줄, 그 행위가 궁박 등으로 이런 것 추정될 수 없다. 그죠? 예. 주객관 조건을 모두 무효 주장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에 관한 논점들을 뭐요? 33번까지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을 쭉 봤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집으로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쭉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반복적으로 지문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쭉 쉽게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파트에서 유효권 중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뭐요?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에 관한 논점으로 갑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1번 비진입 표시부터 진행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진행하기 전에 뭐요? 공통적인 부분을 떠올려 볼게요. 이와 같은 의사가 뭐요? 비정상적으로 표시가 된 경우, 그때 그 혈액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107조부터 뭐요? 110조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은 어디까지만 매매 등 제3법상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그죠? 또 혼인 등 가족법상에 적용 없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게 요거다 그죠?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공법상의 행위는 무조건 표시된 대로 혈액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진입 표시에서 뭐요? 가장
주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진위험이다. 그죠? 출발이요. 요게 제대로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비진위 표시는 계속 힘듭니다. 진이란 뭐요? 한마디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 뭐냐, 그죠? 그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표시하고자 하는 뭐요? 표의자의 생각을 진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는 진위가 아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할게요. 따라서 1번 기본이요. 공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요? 이거는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죠. 공법행위.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 의원 면직된 경우는 107조 규정 적용 안 되죠.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107조 비진위 표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진이란 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바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뭐요? 의혹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에서 뭐요? 그것이 최세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죠?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그죠? 즉,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바가 진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사용자가 사직에 의사가 없죠. 의사가 없다. 그죠? 내부적으로 의사가 없어요. 근데 근로자료 사실 제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 그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의원 면직한 경우에 당연히 뭐요? 사용자도 사직 의사가 없음을 이미 알았죠. 그럼 사직 의사는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4번) 갑니다. 자, 일단 4번을 보기 전에 5번부터 먼저 할게요. 대리 행위로 진위 아닌 의사를 표시한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한 것임을 상대방이 뭐요? 가실로 알 수 없었을 때. 자, 상대방이 가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 거기다 미줘볼게요. 자, 그러면 5번 질문이 뭘 묻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뭐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죠? 즉, 진위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죠. 그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뭐요? 대리권 남용이죠. 그죠? 대리권 남용에는 원칙 이유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가실로 알 수 없었다. 그럼 이건 뭐요? 상대방이 뭐요? 몰랐지만 모르는데 가실이 있는 거죠. 예. 가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대리권 남용 행위는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없죠. 그죠?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게 대리권 남용에 관한 질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즉, 대리인의 행위가 뭐예요? 대리행위란 진위 아닌 의사표시한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한 것임을, 즉, 대리권 남용이다. 그죠? 즉, 이미 상대방과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다. 이게 알 수 있다는 표현이다. 그죠? 상대방이 가실 없이 알 수 없었다. 가실로 알 수 없었다. 그죠? 즉, 몰랐지만 뭐야? 가실이 있었다. 그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리권 남용은 본인에게는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럼 4번 지문은 자, 우리가 교과서에 표현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 제가 강조했던 판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 자금이 말랐다. 그죠?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뭐요? 지금 대출길이 막혔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요? 내심으로는 뭐죠? 자기는 사업 자금 필요 없죠? 자식에게 뭐요? 그 경제적 효과를 기속시켜. 즉, 자식으로 하여 뭐요? 그 돈을 대신 사용케 할 의도로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뭐요?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진위 표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볼게요. 갑이 을로 하여금 갑의 명의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립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내심을 뭐요?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시키고, 즉 자신이 채무자 되고 뭐요?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자식의 돈을 대신 사용케 할 의도, 그죠? 그렇지만 갑의 여하튼 대출 계약서의 의사는 뭐예요? 절대로 비진입 표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요 표현이다, 그죠? 자식 명의로 뭐예요? 사실상 법상에 대출을 할 수 없는 자료여서 뭐예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의사는 뭐예요? 절대로 비진입 표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교수들이 참 머리가 좋다, 그죠? 그 판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괜히 어렵게만 표현한다, 그죠? 근데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이 부분. 즉, 갑이 아버지입니다. 대출 계약으로 한 채무 부담의 법률효과는 뭐예요? 자기 것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뭐예요? 대출금은 누가 대신 사용케 할 의사? 자식의 사업자고. 경제적인 효과는 뭐예요? 자식으로 하여금 누리게끔. 그렇지만 법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채무 부담 의사가 있죠, 그죠? 절대로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답 5번도 답이 힘들다, 그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는 지문을 찾아내야 돼요.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뭐예요? 진정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주 본인의 이익이 아닌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하죠. 이를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죠. 이 표현도 평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상대방이 가실로 알 수 없었다. 그럼 알지 못했지만 뭐예요? 가실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가실이 있으면 그 대리권 남용 행위는 본인에게는 무효이라는 겁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2번. 자, 의사표시의 파트에 실린 문제별 지문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2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탈영서. 자, 1번 지문. 1번에 1번 지문하고 순서 똑같죠? 근데 표현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하죠. 공법행위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즉 1번에 1번 지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표현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다고 하죠. 적용 안 되니까 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지문, 이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비진입 표시 무효입니다. 이 경우 뭐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죠? 예. 그 다음 이거는 두 번째다, 그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비진입 표시 아니다, 그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4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 당시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가 되었더라도, 그죠? 자, 지금부터요.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강박이다 동그라시고, 정려하기로 의사 표시했다, 그죠? 즉, 정려 의사를 가지고 정려를 표시, 의사 표시 일치죠, 그죠? 강박은 취소 문제지 비진입 표시는 아니는 겁니다. 강박에 의해서 뭐요? 정려하기로 의사를 결정했죠. 그래서 정려하겠다고 표시, 의사 표시 일치입니다. 그래서 강박의 문제지 비진입 표시 아니에요. 또 속았어 또는 뭐요? 사기당해서 정려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하고 정리했어요. 속았지만 뭐요? 정려하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정려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뭐요? 의사 표시 일치죠, 그죠? 예, 불일치가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뭐요? 사기 강박이 한 의사 표시.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는 뭐요? 의사와 표시는 뭐요? 불일치가 아니라 뭐요? 일치다, 그죠? 일치. 근데 비진입 표시는 뭐요? 의사 표시 불일치죠. 즉 사기 강박은 뭐요? 속아서 의사를 표시했지만 뭐요? 또는 강박에서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려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하고 뭐요? 정려하겠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는 형식적으로 일치다, 그죠? 다만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겠고. 따라서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는 뭐요? 의사 표시가 일치이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 될 수 없죠, 그죠? 강박은 취소 문제. 그 다음 진위는 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른 바가 아니다, 그죠? 예,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에 있는 문제가 난이도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미리 일견 예습을 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일 문제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갔던 일일 문제,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반드시 챙겨 오세요. 자, 그럼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